장롱을 밀자 벽이 아주 가볍게 떨렸다. 낡은 벽지의 꽃무늬가 바람결처럼 흔들리며 찢어진 이음새를 드러냈다. 그 틈에서 봉투 하나가 먼지와 함께 떠올랐다. 봉투 입구에는 갈색으로 변한 붉은 얼룩이 점처럼 박혀 있었다. 오래된 인주는 습기를 먹으면 피처럼 변색한다. 손전등에 둥근 빔을 낮게 깔자 봉투 속 종이가 어둠을 밀어 올리고 그 위로 비닐처럼 얇은 정적이 깔렸다. 종이는 자필 유언장이었다. 날짜의 숫자 옆에 희미한 한 획이 실수처럼 보이지만 의도를 흉내내는 그 선이 이 집의 마지막 밤을 서늘하게 가르며 앉아 있었다. 집은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먼 거리에서 철거 장비의 예열음이 낮게 웅거렸고 나무 창틀은 바람과 소음의 경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거실에는 4사람이 있었다. 큰오빠는 말을 시작하기 전부터 손가락 관절을 꾹꾹 눌렀고 며느리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표정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바라봤다. 조카는 마른 입술을 적시려 물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한 채 손만 식혀갔다. 나는 종이를 보았다. 종이는 거짓말을 잘 못한다. 대신 사람의 손이 너무 빨리 결론을 만든다. 이 한 획 때문에 상속자가 바뀐 거야. 큰 오빠가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놓았다. 소리가 먼저 욕심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미세하게 갈라졌다. 집이 돈이 되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서류대로 가요. 감정 섞지 말고. 며느리는 말보다 표정으로 선을 그었다. 눈꺼풀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얼굴은 어떤 인정보다 차갑다. 그 글씨 할머니 거예요. 조카는 떨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할머니라는 단어가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그 파문이 물잔의 표면을 건드릴까 싶어 그는 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숨은 금방 얇아졌다. 나는 유언장의 얼굴을 가까이 댔다. 종이의 섬유가 역광에서 흰 털처럼 일어났다. 도장은 위아래가 달랐다. 윗부분은 오래된 화장처럼 발에 있었고 아랫부분은 방금 칠한 듯 붉었다. 같은 도장인데 다른 시간의 붉음이었다. 붉음도 시간이 생긴다. 숨이 빠진 색과 아직 뜨거운 색이 한 장 안에서 부딪혔다. 농도가 달라요. 내가 말했다. 윗부분은 오래 마른 인주, 아래는 얼마 안 된 스탬프 잉크. 위아래가 다른 시간의 붉음이에요. 공인중개사는 벽 쪽에서 팔짱을 풀었다. 보상 절차는 일정이 촉박합니다. 그의 말은 기상예보처럼 건조했지만 방 안의 숨은 조금씩 빨라졌다. 촉박한 절차는 사람을 간단하게 만든다. 간단해질수록 틈이 많아진다. 주방으로 건너가 달력을 펼치자 고인의 습관이 보였다. 빨간 동그라미들이 이틀씩 밀려 있었다. 같은 날짜를 연필로 지우고 다시 쓰려다 남긴 흔적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다. 약 복용표에는 공백이 고립된 섬처럼 떠 있었다. 체크 표시가 일정한 곳에서도 갑자기 비어 있는 날들이 있었다. 빈칸은 그 자체로 인물이다. 날짜 자주 틀리셨어요? 내가 물었다.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달력을 잘 안 넘기셨어요? 그냥 같은 장을 오래 쓰셨어요? 때로는 이틀씩 밀려서 그날을 다음 날로 적거나 어제의 오늘을 오늘의 내일로 적으시고. 그는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의 습관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손등만 봤다. 손등에는 가느다란 상처가 있었다. 종이에 베인 흔적일까, 기억에 베인 흔적일까. 리빙룸으로 돌아오자 며느리의 가방이 약간 벌어져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빨간 스탬프가 보였다. 큰 오빠가 재빨리 집어들었다. 이걸로 찍었지?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붙잡은 사람처럼 얇았다. 영수증 확인용이에요. 며느리는 손을 뻗지 않았다. 뻗지 않는 손은 종종 인정보다 잔인하다. 며느리의 손톱 끝 액체처럼 반짝이는 투명 광택이 햇빛을 받아 찔렀다가 사라졌다. 조카의 방에서는 필사 연습 노트가 나왔다. 고인의 필체를 따라 쓰려 애쓴 흔적들이 페이지마다 서툴게 복제돼 있었다. 영희 사랑합니다 같은 단어들이 울퉁불퉁한 선으로 반복됐다. 분명히 본받으려는 노력인데 어딘가에는 피랍이 망설이는 구간이 있었다. 연습까지 했네? 누가 더 의심스러워?
큰 오빠는 노트를 흔들었다. 종이는 흔들릴수록 더 많은 소리를 낸다. 씩씩 종이의 마찰음이 방의 공기를 자꾸 긁었다. 조카의 목젖이 한번 움직였다.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흘러내리듯 사라지길 원하지 않아서 그냥 따라 쓴 거예요. 유언장은 아니에요. 나는 그 대답 위에 침묵을 얹었다. 침묵은 자백보다 진실에 가깝다. 해가 기울자 집은 먼 소음을 들이마셨다. 철거 해머의 낮은 박동이 천장을 건드렸고 전기는 예고 없이 나갔다. 어두워진 순간 사람들의 표정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손전등의 둥근 빛이 흑암을 파내듯 움직였다. 누군가 유언장을 역광에 비춰 촬영했다. 손은 아주 조금 떨렸고 숨은 규칙적으로 거칠었다. 렌즈가 종이 위를 후를 때마다 잉크가 작은 강처럼 번들거렸다. 빛이 꺼지자 오히려 방 안이 더 환해진 것처럼 조용해졌다. 소음이 사라진 빈자리에 생각이 커졌다. 아침 유언장의 모서리가 반듯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종이의 결과 각도가 말해주는 자리 어젯밤 우리가 끝내 삼키지 못했던 한 획이 지나가던 지점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칼날의 방향은 오히려 쉽게 드러났다. 서툴게 잘린 자국은 끝에서 한 번 더 밀어낸 흔적을 남긴다. 누가 뭘 지우려 했네요. 내가 말했다. 그때 문이 쾅 닫히며 큰 오빠의 손가락이 문틀에 끼었다. 반지가 바닥에 떨어져 둔탁하게 굴렀다. 피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두 그 색을 마음속에서 보았다. 며느리가 멈칫 고개를 기울이며 낮게 말했다. 피나요? 괜찮아요. 나는 유언장을 들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긴 종이 피가 더 중요하니까. 내 목소리는 일부러 가늘었다. 가늘게 말하는 것이 때로 사람을 멈춘다. 돋보기와 측광계를 꺼내 종이의 결을 따라갔다. 희미한 한 획을 따라 잉크 입자가 한쪽으로만 늘어진 흔적이 보였다. 선은 피랍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의 접힘이 잉크를 끌고 간 자리였다. 접힘선의 미세한 틈으로 잉크가 모세관처럼 스며든 자국. 거짓말을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우연. 더 끄은 선이라면 피랍이 갑자기 바뀌어요. 내가 조용히 설명했다. 그런데 이건 접힘 자국을 타고 잉크가 이동한 흔적이에요. 종이가 숨쉰 자리죠. 여긴 사람의 거짓보다 종이의 호흡이 강해요. 조카가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 획은 위조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 획은.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반복은 경계를 만든다. 나는 유언장 다른 부분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들과 조카를 지칭하는 표현의 미묘한 차이. 고인의 말투는 사소한 곳에서 균형을 만든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낯선 손이 들어온다. 동네 사무소의 통장님은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 쥐고 우리를 맞았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도장이 몇 개, 공책이 두세 권 겹쳐 있었다. 그 어르신 날짜 자주 틀렸지. 통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달력 넘기는 걸 싫어했거든. 같은 장을 오래 쓰면 마음도 같은 자리에 오래 남는 법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뒤에 이름도 자주 적으셨대요. 처음엔 본인이 적었지. 나중엔 눈이 침침해져서 내게 써달라 하신 적도 있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한 적도 있어. 통장님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름의 획마다 다른 리듬이 깃들어 있었다. 어떤 점은 세워 찍었고 어떤 점은 눌러 찍었다. 글씨는 손보다 습관을 먼저 닮아. 중개사 사무실의 공기는 종이와 잉크의 냄새가 섞여 매끈했다. 중개사는 말할지 말지의 경계에 서더니 한 발을 내디뎠다. 보상 명단은 일주일 전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말이 떨어지자 방 안 물건들이 아주 살짝씩 각도를 바꾸는 느낌이었다. 누군가는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결과를 상정한 채 움직였다. 돌아오는 길 큰 오빠의 책상 서랍은 의외로 쉽게 열렸다. 안에는 유언장 스캔본이 2개 있었다. 하나는 좌우가 반전돼 있었다. 홀라는 종종 기술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파일 이름에는 날짜가 없었다. 날짜가 없는 파일은 기억이 없는 것과 같다.
해질녘 계단참에서 며느리가 나를 불러 세웠다. 사람들은 종종 올라가다 멈춘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말한다.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는 중간에 침묵은 고백을 낳는다. 전 말리지 못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손잡이 없는 문을 더듬는 사람처럼. 무엇을요? 그분을 설득하는 일. 혼자 두는 일. 며느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사이가 길었다. 밥은 했고 그분은 혼자 드셨어요. 약은 아침에 말하면 저녁에 드시고 그게 더 잔인했죠. 전 그 잔인함을 알아차리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은 때로 용서를 닮아 보인다. 대신 봉투 입구의 얼룩을 다시 들여다봤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얼룩엔 결이 있다. 피에도 인주에도 세월에도. 인주는 습기를 만나 천천히 갈변한다. 그 갈변은 방의 구석에서 눈동자를 흉내 내듯 우두커니 있었다. 누군가 피처럼 보이게 놓아둔 그 얼룩은 발견을 늦추려는 배치였다. 잔혹은 소리 없이 하는 쪽이 더 익숙하다. 밤 스테이플 자국을 돋보기로 맞춰보았다. 같은 사람이 같은 도구로 찍으면 간격은 습관처럼 일정하다. 그런데 첫 장과 마지막 장의 간격이 아주 미세하게 달랐다. 종이결은 같았지만 마지막 장의 커팅 라인이 더 날카로웠다. 문장의 호흡도 달랐다. 고인은 숫자를 적을 때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섞었지만 마지막 장에는 기계적으로 숫자만 박혀 있었다. 고인의 문장 끝에는 작은 여백이 남는데 치환된 문장에는 빈틈이 없었다. 빈틈이 없는 글은 타인의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만 갈았네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지막 장이 바뀌면 이야기의 끝도 바뀐다. 끝을 바꾸는 사람은 보통 시작은 건드리지 않는다. 시작을 믿게 만들어야 결말을 훔칠 수 있으니까. 작은 방에서 고인의 수첩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다. 수첩은 늘 손이 자주 닿는 위치에 있다. 거기엔 짧은 메모들이 있었다. 사진은 영희에게, 집은 기억을 지키는 사람에게. 호흡과 띄어쓰기와 마침표의 위치가 유언장 원문과 똑같았다. 치환본의 마지막 장에서만 고인이 평소 쓰지 않던 단어가 섞여 있었다. 상속의 효율 같은 말. 효율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다. 거실로 돌아와 네 사람은 말보다 먼저 침묵을 꺼냈다. 침묵은 방의 온도를 낮춘다. 그 온도에서야만 말이 진짜 모양을 찾는다. 창밖으로는 골목의 고양이가 담장을 걸었다. 고양이는 사람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온도를 이해한다. 한 획은 함정이었고 도장은 시간의 층이었어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바뀐 건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 장입니다. 종이는 이렇게 말해요. 큰 오빠의 손이 무릎 위에서 서로를 꽉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법은 감정이 아니야. 도장이 전부지. 전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전부를 망치죠.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도장은 전부가 아니라 증언이에요. 증언은 다른 증언과 함께 서야 하고요. 그때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방 공기를 찔렀다. 전날 밤 낮게 깔린 독백이 천장의 어둠으로 올라갔다. 페이지만 바꾸면 돼. 한 줄이면 뒤집혀. 조카가 입을 뗐다가 닫았다. 숨이 가슴께에서 걸렸다. 삼촌 두 글자가 긴 복도를 건너왔다. 부르지 않는 호칭은 더 오래 귀에 남는다. 큰 오빠는 벽난로 앞에 서서 종이를 한 손에 쥐었다. 불은 붙지 않았지만 불빛은 이미 그의 얼굴 절반을 삼킨 듯 어두웠다. 불은 잊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선명하게 만든다. 그는 던지지 못했다. 멈춘 손은 가장 큰 고백이 된다. 멈춘 뒤에 침묵은 더 길었다. 길어진 침묵은 죄책감의 그림자를 만든다. 바깥 철거팀의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건넜다. 안전모가 햇빛을 받아 둔탁하게 반짝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 시간을 부탁했다. 유언장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두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다. 고인의 글씨는 처음처럼 흔들렸고 끝까지 흔들렸다. 흔들림은 사람의 방식으로 정직하다.
정직한 흔들림은 가짜의 반듯함보다 훨씬 믿을 만하다. 사진은 영희에게, 집은 기억을 지키는 사람에게. 말이 끝나자 방 안 물건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소리였다. 조카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품에 안았다. 품은 때로 금고보다 안전하다. 며느리는 낡은 인주를 헝겊에 싸서 책장 위에 올려두었다. 큰오빠는 전화를 집어들었다가 아무 번호도 누르지 못한 채 다시 내려놓았다. 시도하지 않은 복구가 가장 큰 고백일 때가 있다. 그때 사진 봉투가 내 손에 들어왔다. 조카가 조심스럽게 건넸다. 뒷면 아까 그 이름들 다른 날 쓰신 건지. 나는 사진을 뒤집었다. 잉크가 종이 섬유 사이에서 천천히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영희라는 이름이 2번. 같은 이름 다른 숨. 하나는 끝에서 손이 살짝 세워졌고 다른 하나는 눌러 찍혀 점이 도드라졌다. 이름은 같은데 마침점이 사람을 갈랐다. 사람은 마침점에서 자신을 숨기지 못한다. 각자 영희 한 번씩 써보실래요? 나는 종이와 펜을 내밀었다. 급하게 말고 평소처럼. 한 번씩.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아주 작은 살얼음 같았다. 큰오빠의 획은 처음만 빠르고 끝으로 갈수록 굽었다. 그는 끝을 닫아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며느리는 움직임이 적었고 점은 점이라기보다 눌림이었다. 눌린 점은 가운데가 진하고 테두리가 흐렸다. 조카는 약간 떨었으나 마지막에 손을 세웠다. 세운 끝은 종이의 흰 결에 녹아 잠시 후 사라졌다. 나는 며느리가 방금 쓴 점과 사진 뒷면에 눌린 점을 오래 보았다. 닮음은 침묵 쪽에서 더 크게 울린다. 며느리는 먼저 말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부정은 타이밍을 고른다. 적어도 유언장은 아니에요. 그녀는 덧붙였다. 사진은 가끔. 그분이 이름을 헷갈리실 때 제가 대신 적어드렸어요. 이름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이름만. 이름을 적는 일은 세계를 붙잡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잔인하다. 이름만으로도 방향이 바뀐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대신 작은 질문을 하나 더 얹었다. 언제였죠? 장롱 뒤에서 봉투를 꺼낸 날 전 그 즈음.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 전 혼자 밥을 차렸고 그분은 혼자 드셨어요.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듯 없는 저녁. 전 그걸 몇 번이나 만들었어요. 조카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럼 사진 뒤 이름 중 몇 개는? 내 손이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은 무너지듯 내려앉지 않고 조용히 기울었다가 멈춘다. 하지만 유언장은 아니에요. 난 그 선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철거팀의 리더가 문을 두드렸다. 안전모가 방문 틀에 부딪혀 짧게 소리를 냈다.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한 번씩 숨을 맞췄다. 집은 이미 우리를 떠나고 있었다. 떠나는 집에게 줄 수 있는 건 올바른 작별뿐이었다. 우리는 움직였다. 조카에게 사진 봉투와 유언장 봉투가 돌아갔다. 며느리는 인주와 도장을 헝겊에 싸서 책장 위에 올렸다. 큰오빠는 마지막 장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끼우려다 손을 내려놓았다. 그 내려놓음이 오늘 그의 유일한 선택 같았다. 나는 스테이플러를 들어 간격을 맞춰 다시 찍었다. 금속이 종이를 통과하는 소리가 차갑게 방을 갈랐다. 어긋난 간격 대신 새로운 리듬이 생겼다. 그 리듬은 어색했지만 정직했다. 문은 열린 채였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아주 조금 흔들었다. 우리는 문턱에 서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잊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집을 떠났다. 마당에서 철거팀과 짧게 인사를 나눴다. 삶의 끝은 대개 간단한 인사로 시작한다. 인사는 의식을 대신한다. 의식은 마음을 정리한다. 첫 번째 해머가 벽을 두드렸다. 소리가 등뼈를 타고 귀 안쪽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공중에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조카가 내 옆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집은 어디로 가요? 집은 법으로 가고 기억은 사람에게 가요. 내가 답했다.
기억을 지키는 사람에게.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종종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첫 걸음이다. 며느리는 한 발 뒤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배려는 돌아보지 않는 데 있다. 큰 오빠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그대로 다시 넣었다. 불 붙이지 않은 것들은 때로 더 오래 남는다. 우리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집 뒤편의 은행나무가 바람에 잎을 뒤집었다. 잎 뒷면의 은빛은 낮에도 밤 같다. 누군가의 기억도 그런 면이 있다. 밝은 앞면과 서늘한 이면이 번갈아 드러난다. 바람이 잦아들자 잎은 다시 초록의 앞면을 내밀었다. 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드러낼 것을 드러내고 감출 것을 감추되 숨지 말 것. 사흘 뒤 조카에게서 사진 몇 장이 전송되었다. 스캔한 파일이었다. 사진 속 할머니의 웃음은 미세한 균열을 따라 더 멀리 번졌다. 뒷면의 이름은 서로 다른 획과 점으로 여전히 두 사람의 숨을 간직하고 있었다. 조카는 사진 디지털 보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폴더 이름을 기억을 지키는 사람으로 지었다. 그는 파일을 나눠 담으며 하나하나 날짜를 추정해 붙였다. 추정은 위험하지만 사랑은 종종 추정 위에 서 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과일 상자가 도착했다. 사과였다. 상자 안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문장은 짧았고 마침표는 눌려 있었다. 눌린 점은 사과의 무게를 닮았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때로 묵묵부답이 서로를 덜 흔들리게 한다. 큰 오빠는 동사무소를 다녀왔다. 절차를 물었고 서류를 챙겼다. 그는 필요한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하나씩 지워 나갔다. 체크가 늘어날수록 그의 얼굴은 조금씩 비어가는 것 같았다. 비어가는 얼굴에는 종종 자리가 생긴다. 늦은 자리가 때로는 시작이 된다. 나는 내 책상에 유언장의 복사본을 펼쳤다. 종이의 결을 다시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고인의 문장 끝에는 늘 여백이 있었다. 여백은 말보다 많은 것을 가르친다. 여백이 없던 마지막 문장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제자리에 돌아온 문장은 그제야 숨을 쉬었다. 숨 쉬는 문장은 누구의 것도 되지 않는다. 모든 이의 것이 된다. 다음 주 골목의 은행나무는 더 노랗게 물들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잎이 있는가 하면 작은 바람에도 멀리 날아가는 잎이 있다. 둘 다 나무의 일부다. 며느리는 병원 예약표를 내게 사진으로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약 시간표를 만들었다. 빈칸이 없었다. 빈칸이 없는 표는 믿음직하지만 나는 그에게 한 칸의 여백을 만들라고 말하고 싶었다. 여백이 없으면 잔혹이 자란다. 그러나 그 말은 하지 않았다. 각자의 여백은 각자가 만들어야 하니까. 조카는 주말마다 사진 정리를 계속했다. 때로는 사진 뒷면에 눌린 점과 세운 점을 나란히 확대해 비교했다. 그는 내게 물었다. 이 두 점은 시간이 같을까요? 나는 답했다. 점은 시간을 담지만 시간이 점을 담진 않아. 다만 사람은 점을 통해 시간을 믿지. 그는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래된 라디오의 잡음처럼 따뜻했다. 어느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집이 아직 허물어지기 전의 어둠. 손전등의 원형 빔이 종이결을 하고 지나가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숨을 고른다. 그 숨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나는 그 숨이 종이의 숨이라는 것을 알았다. 종이는 숨을 쉬고 때로는 더 오래 기억한다. 사람의 기억이 흔들릴 때 종이는 떨면서도 버틴다. 떨리는 버팀. 그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태도일지도 모른다. 아침에 눈을 뜨자 휴대전화에는 새 메시지가 와 있었다. 동네 통장님이었다. 오늘 은행나무가 유난히 예쁘더라. 사진 한 장 보낼게. 사진 속 은행 잎은 물감처럼 번져 있었다. 그 아래 통장님의 글씨가 얇게 세워 찍혀 있었다. 세워 찍힌 점은 오래 남지 않는다. 금세 배경과 섞여 사라진다. 그 사라짐이 오히려 오래 남는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들이쳤다.
차가움은 사람을 또렷하게 만든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세웠다. 오래 미뤄둔 금고 정리, 종이 쌓인 상자 라벨링, 이름이 없는 파일에 날짜 붙이기. 사소한 정리들이 모여 삶의 결을 되돌린다. 결이 바로잡히면 한 획은 더 이상 억대를 흔들지 못한다. 한 획이 흔들 수 있는 건 마음뿐이다. 마음은 느리게 흔들리면 괜찮다. 빨리 흔들릴 때만 위험하다. 저녁 무렵 철거가 끝난 자리를 지나갔다.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깨진 타일, 구부러진 목과 금속 조각들. 그 사이에 반듯한 종이 한 장이 낯설게 놓여 있었다. 누군가 흘린 광고 전단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가 바람에 날려보냈다. 낯선 종이는 낯선 바람을 만나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종이는 이미 품속에 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진은 영희에게, 집은 기억을 지키는 사람에게. 마른 공기 중에 흩어졌지만 내 안에 한 번 더 접혔다. 접힌 문장은 더 오래 간다. 그 오래감이 오늘의 서늘함을 이겨낸다. 마지막으로 그날 밤의 장롱을 떠올렸다. 장롱 뒤에 숨어있던 봉투, 봉투에 갈변한 인주, 접힘선을 따라 늘어진 잉크 입자.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 획은 함정이었고 도장은 시간의 층이었고 마지막 장은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처음부터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러나 잊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오래 뒤, 이 이야기를 모르는 누군가가 또 다른 집에서 비슷한 봉투를 꺼낼 것이다. 그 봉투에도 한 획이, 한 점이, 한 모서리가 있을 것이다. 그때도 종이는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그 사람의 손이 너무 빨리 결론을 만들 것이다. 그럴 때를 위해 남겨둔다. 늦게 멈추는 법, 천천히 믿는 법. 종이가 숨 쉬는 자리를 먼저 찾는 법.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배웠다. 그렇게 배운 것들은 사라진 집의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자란다.